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법무부가 뭐 이런저런 이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 뭐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민청 설립과 관련돼서 이제 법무부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쟁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요. 뭐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지역 특화 비자를 신설을 하겠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이렇게 뭐 동포나 또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특혜랄까요, 뭐 체류, 이런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면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자료를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 동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제조업체라든가 뭐 가사도우미, 간병인으로 4년 이상 한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또 영주 자격의 그 소득 요건도 국민 총소득이죠. GNI의 70% 이상으로 이렇게 낮춰준다. 뭐 이런 정책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럴싸하고 그렇지만은 뭐 실제로 이렇게 동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뭐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법무부의 이런 동포 외국인 정책이 어쨌든 뭐 동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내놓는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이렇게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놓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 특별한 분과 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약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이 한국 다문화 이민통합협회의 전 최재용 이사장님과의 인터뷰입니다. 이 한국 다문화 이민통합협회, 네,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은 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 법무부 외국적 동포과 초대 과장을 지냈던 이 곽재석 한국 이주동포 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이 초기에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일반인으로 대상으로 이 출입국 이민 행정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뭐 일반인이라고 하지만은 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변호사, 또 행정사, 노무사 등 이 전문직에 있는 분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문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이 협회에 이제는 새로 이사장으로 이 최재용 이사장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재용 이사장님, 네, 좀 소개를 하면 강원도 강릉 출신이고요. 서울대학교 이 사범대학을 좀 졸업을 했습니다. 중국 동포와의 관련은 2010년경에 이 고시원을 인수인계하면서 그 고시원에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F사요, H2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렇게 법무부의 출입국 체류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도 행정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험을 쳐서 또 행정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출입국 이민 전문 행정사로 이렇게 10년 가까이 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다문화 이민통합 그 협회에 이제는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이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듣고 싶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눈 대화 내용은 이겁니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설립을 추진하는데 좀 정책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가 수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냥 그런가, 그런 부분. 그리고 영주권이 전치주의라는 게 있죠. 지금은 바로 일반 기화를 할 경우에 한국 국적을 주지 않고 영주 자격을 먼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국적 취득하기가 좀 더 까다로워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영주권 전치주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제조업체, 가사, 근로자, 뭐 간병인으로 한 곳에서 4년 이상 이 방문 취업 동포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영주 자격을 부여해주고 뭐 GNI를 70%로 이렇게 낮춰주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얼마나 이 현실성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도 지금 뭐 관계 증빙 서류 이런 거에 요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기타 등등 좀 이 동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원래는 지난 8월 8일 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한국 이민이나 다문화, 한국 다문화 이민 통합 그 협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주로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좀 현안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별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림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들어보면은 또 상당한 도움도 되실 것 같고 또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의견들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무부에서는 이민정청을 만든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뭐 정책적으로나 뭐 행정 업무를 많이 해보시니까 좀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건의하고 싶어 내용이 있다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우리가 보면 일본을 옛날에 뭐 10년을 뒤따라간다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뒤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일본 따라가지 말자고 하면서 밉다 하면서 대부분 다 이게 정책도 마찬가지로 카피를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얼마 전부터 이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빈집도 너무 많이 생기고. 응? 일본이 요즘 적극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안 오고 네. 일본으로 간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일본 단가도 세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뭐 좋은 물건들이 다 일본으로 가버리면 한국은 또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하고 한국이 그 부분에서도 경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늦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당국에서 좀 보고 좀 계속 뭐 10년 5년 뒤따라갈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거 바로 시행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그래서 뭐 어떤 단순 논문 말고도 어떤 전문적인 E7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E7 이런 것도 좀 많이 넓어졌어요. 그것도 뭐 E7 안에서 E7-2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넓어졌는데 요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요건이 엄청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그다음에 왜 까다롭게 하는 거죠? 일부러 TO를 적게 주려고 까다롭게 만드는 거. 일단 대한민국 국민의 취업 E7 같은 거 할 때는 왜 이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이제 입증을 해야 돼요. 왜? 그래서 뭐 영국인 뭐 이게 영어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영문과 나오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왜 요즘 애들 뭐 토익 900점 애들 다 이렇게 따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영어도 안 하는데 왜 이 사람 쓰려고 그러냐 이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활용 계획이라고 있는데 왜 너희 회사에서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가? 한국인이 왜 안 돼? 이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해놓으면은 출장 보내기도 편하고, 출장 보내기 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언어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나라에서 한 2, 3년 살다 온 사람하고 여기에서 영어 배우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야. 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사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걸 중국에서는 인정을 못 해요. 그런 게 있고. 그거고. 사회통합교육은 어때요, 지금? 사회통합교육이요? 네. 드리면 뭐가 문제냐면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점은 이제 교육이 이제 무료예요. 무료고 일단 그 요즘은 잘 돼 있어요. 뭐지 사전평가 이 시스템하고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몇 점 정도 나오면 4단계로 가고 81점 이상 맞으면 4단계. 전환 신청은 그 주입국에 가면 7층에 가면 전환 제가 행정사도 유입장 받아서 전환시켜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신청해도 되고 그래서 몇 점 이상 받으면 4단계로 가고 아니면 5단계로 들어가고 5단계에서
50시간 이제 70시간 늘었어요. 70시간 늘고 그럼 중간평가 받고 다시 국정할 사람들은 뭐 40시간 받고 그럼 그거 하면 이수증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수증은 이제 유효기간이 없어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국 능력시험 유효기간이 뭐 2년인가 3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건 나는 좋고 그다음 국정이나 영주권 할 때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하면 그 사실 영주권 시험 이런 거 봤을 때 시험이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국정 같은 경우는 한 반은 떨어지는 것 같아. 반은 떨어져요.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국정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와서 국정 시험 보고 와서 면접 시험 보고 와서 저희들이 그런 거 개천절 뭘 먹냐고 물어보고 내고 어떻게 알아? 개천절 뭘 먹지? 개천절 뭘 먹어야 되나? 밥 먹어야 되나? 국수 뭘 먹을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오랜 사람도 모르는 걸 왜 외국인도 물어보지? 개천절을 뭘 먹냐? 개천절 뭘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렇게 좀 이제 시험이 어렵단 말이죠. 어려운데 그런 변수도 많고. 그럼 이 사람이 한번 심사하려면 2년 걸려요. 국제 같은 게 2년. 영주권도 요즘 뭐 오래 걸릴 때는 뭐 1년 가까이 걸릴 때도 있고 있는데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시험 떨어져 버리면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국제 같은 거 다음날 바로 접수했어요. 영주권은 또 뭐 6개월 기다려서 다시 접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회통합을 하면 좋단 말이에요. 무료로 교육시켜주고 대학 강남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뭐 5단계 6단계 나가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작은 규모로 거기에 맞게 언어에 맞게 이렇게 분할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그거죠. 이렇게 되면 좀 거기 교육받은 거에서 시험이 나오고 그러면 학교율이 좀 좋아지니까 이 사람은 따로 시험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서류가 좀 미비됐다든가 그러면 다시 접수만 하면 되니까 시험을 영주권 신청할 때는 맞춰가지고 국적 신청할 때는 맞춰서 시험 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회통합 어떤 교육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왜냐면 좀 이렇게 뭐 말로만 나무나 뭐 사회통합 뭐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런 거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영주 자격을 취득하겠다 그러면은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면은 받든가 아니면 시험을 보든가. 시험을 보는데 아무래도 받으면 수월한 건가? 그렇죠. 받는 게? 네, 그렇죠. 몇 시간 받는 거죠? 그게 일단 사전평가 교육을 사전평가를 본 다음에 본 다음에 점수를 뭐 82점 이상이 받고 나서 80점인가 아마 그렇게 81점인가 받으면 5단계로 배정이 되면 옛날에는 50시간이었는데 그게 70시간으로 바뀌었어요. 7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교육하면 한 7시간, 8시간씩 해요. 아침에 뭐 애기들 9시, 10시에 갔다 저녁 때문에 4, 5시간 나니까 그게 한 10번 정도 받아야 되죠. 10번 정도 받으니까 10번 정도? 주중에 하는 사람들이 한 2주는 끝나지만 주말만 다니는 사람들은 한 2달 걸리는 거죠. 2달 걸리네. 그렇죠. 그래도 그게 낫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또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국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걸 제가 안내하면 다 해요. 지금 뭐 국적 같은 경우는 영치주의인가 그거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국적 안 주고 영주권부터. 또 영주권 전치주의라고 영주권 전치주의라고 뭐 하는데요. 근데 아니 뭐 공안장님이 더 뭐 이게 정확할 것 같은데 원래 영주권 전치주의라는 게 옛날에 국적은 딸 때 5년간 합법 체류만 하면 5년간 합법 체류 그 체류 자격의 종류에 제한이 없었어요. 지환으로 있어도 되고 말이야 자격의 제한이 합법 체류만 하면 돼요. 5년만 있으면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불법 체류만 안 되면 되니까 어떻게든 뭐 이기저기 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이 국적을 많이 신청하는 거예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적이 있어버리면 사고를 쳐도 추방을 못해요. 대한민국 국적자니까. 콩밥을 먹여도 대한민국 세금으로 콩밥을 먹여야 돼.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영주권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소득 요건을 내야 되는데 소득 요건 GNI를 따기가 힘들어요. 대한민국에 대학 나와도 그 GNI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뭐 노가다 오야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공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문제 안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일단 작은 회사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지금 2021년 기준에서 4,048만 원인데 이걸 채우기 힘들어요. 게다가 이 세븐에서
E7에서 뭐 F2 7으로 갔다가 영주권으로 가려고 한다면 또 GNI의 2배예요. GNI 2배면 한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8,100만 원을 신고된 금액만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거의 제가 아는 분은 인도 친구인데 부산에서 F2를 E7을 전문 인력으로 왔다가 F2로 바꿔가지고 식당을 인도 식당을 해요. 근데 8천만 원 어떻게 맞추냐 1년에 식당을 하는데도 그 인도 식당에 손들 게 많아요. 저거 몇 년째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뭐 문제가 돼가 다시 뭐 인도로 가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힘들구나. 쉽지 않아요. 영주권 전취가 그래서 나오게 된 이유가 그 국적을 딸 때 아무 체류 자격이나 불법 체류만 아니면 5년만 채우면 일반 그 귀화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럼 이중국적 허용안 있는 나라에서는 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영주권 전취 도입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F4인 분들 그 F4 25 노령 그 동포비자 F4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한 20년 30년 살아도 이 영주권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2018년 12월 20일날부터인가 정책이 시행돼서 영주권 전취가 그래서 그 전날이 19일 날 아주 난리 났었잖아요. 국적 신청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적을 안 주고 바로 이제 영주권을 줘야 되는데 영주권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그래서 예외를 둬가지고 뭐 F4는 예외다 뭐 F4 25는 예외다 이 예외 규정을 가려놓고 너희 단서조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미루는 게 원래 영주권 국적할 때 영주권 전취지 영주권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적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물론 예외 규정도 있어요. 그건 일반 귀화 우리나라 국제법에 따르면 그건 일반 귀화일 경우에만 영주권 전취이고 간이 귀화 그러니까 간이 귀화도 본인에 의한 간이 귀화 있고 또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3년 동안만 있으면 되는 그런 간이 귀화도 있고 특별 귀화도 해당이 없어요. 일반 귀화만 해당이 있어요. 나머지는 영주권 전취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한국에 어떤 연구가 있다든가 이런 뭐 유전자 검사 통해가지고 그 가게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사실 힘들어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영주권 전치주의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진짜 현실적으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되고 있죠. 그러니까 F사들이 국적을 신청을 못 하잖아요. 영주권 전치주의 때문에 대부분의 나이 드신 F사들이 국적을 신청 못 한다니까. 못 하고 있고 영주권도 없고 국적으로 가는 거를 지금 막아놓고 있다. 그러면 영주권 취득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방법은 국적법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중에서 일반귀화에 영주권 전치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에 그게 조문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상 단 뭐 제외동포 체류 자격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별도 규정에 의한다 이런 거를 넣든가 아니면 뭐 제외동포 같은 경우에 예외를 한다 뭐 이런 걸 둬가지고 하면은 거기 가서 젊은 사람들은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분들은 그러게요. 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국적 따기 힘들다는 거는 결국 영주권을 먼저 따야 되는데 영주권 따기 힘들다.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요번에 그 뭐죠? H2라든가 한 직장에서 4년. 네. 그러니까 뭐 제조업체라든가 그다음에 가사 업무, 간병인 뭐 4년 그거는 어때요? 그건 일단 뭐 범위를 일단 넓혀준 거죠. 넓혀줬는데 현실성이 어떠냐 이죠. 그것도 GNI의 70%로 낮춰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일단은 뭐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제 문호를 넓힌 건 맞는데요. 네. 맞는데 한 직장에서 4년 다니기가 그게 뭐 그렇다는 얘기 뭐냐면 그 왜 그러겠어요. 임금을 적게 주면서 이 사람 붙들어 올라가니까 출구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런 좀 메리트를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인구 20만 원이 안 되는 제조업에 2년 이상 있으면 H2에서 F4를 바꿔준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년만 딱 되면 회사 잘라요. 왜냐면 대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 20만 기준이에요. 20만 기준이니까 저 지방에 뭐 충청도 어디에 뭐 자동차 부품 공장 거기에서 보면 그 도시 인구가 뭐 10몇만 밖에 안 돼. 서울에 근교에서 안 돼요 또. 그 왜 그런 정책이 시행했냐면 거기에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못 구하니까 거기서 2년 일해라. 그럼 F4를 바꿔줄게. 그 F4를
바꿔서 또 나오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들어가서 바꾸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한 회사에서 4년 동안 있으면 예? 뭐 영주권 신청하게 해줄게 70%만 해도 해줄게. 그러니까 돈 조금 주면서 4년 동안 부려먹고 이 사람 내보내더라도 뭐 다른 사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특히나 서울보다 지방에 있는 뭐 이런 업체들이 1년에 굉장히 심하게 경영 자체를 못 돌린대요. 오라도 안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메리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 있을 날이면. 그래 옛날에는 F4를 하는 그런 유인책을 쓴 거예요. 돈 조금 주면서 그래 2년만 참자. F3 따면 돼. 나간다. 대도시 간다. 인구 1000만 대신 서울로 간다. 그래서 18만 그 산골에 그런데 있다가 2년 동안 계속 뭐 핸드폰 카바 그 페인트 칠하는 돈 보내 계속 있다가 2년 지나니까 또 대주 가격대가 된다고. 그럼 여기 오면 F4를 바꿔요. 그랬단 말이에요. 임금도 적게 주면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슷하게 H2로 같은 공장에 4년 인구 제한이 없어졌어요. 왜 이제 서울에도 사람 구하기 힘든 거야. 구해놓으니까 또 여기서 몇 번 더 지나면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간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기장에 4년 있으면 영주권을 준대요. 영주권을 뭐 이렇게 근데 이게 4년 동안 있기가 힘들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만 최저임금법 뭐 위반할 수 없으니까 그건 뭐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문화가 넓어진 건 맞는데 이게 외국인을 위해서 넓힌 건 아니다. 제가 생각에 그걸 보면서 넓어진 건 맞는데 아마 그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때문이지 않을까. 이 가사도우미나 간병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의 그 원래 그 가사도우미가 네. 원래 가사도우미 2년 하고 이러면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법무부에서 무슨 그 뭐요? 그 취업신고, 게시신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별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많이 바꿔봤는데 근데 그것도 가사도우미가 이게 단순 노무이 아니냐, F4 갈 수 있냐 없냐 그때 논란이 많았었어요 몇 년 전에. 네. 근데 이게 F4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뭐냐면은 그 가사도우미 쓸 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집이 못 쓰잖아요 가사도우미는. 돈 많은 집에서 쓰는 거야. 돈 많은 집에서 이 사람이 당장 뭐 출입국 고위 공무원 아니더라도 뭐 친구가 뭐 출국 뭐 민국장이야. 아니면 뭐 아는 친구의 동생이 거기 있어. 이런 식이 다 해결된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애가 했는데 H2에 애 키우고 단순 넘으잖아요. 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했는데 애가 3년 있으니까 나가야 돼. 이 할머니가 아니 이모가 애가 우는 거야. 엄마가 아빠는 다 돈 벌러 가. 뭐 의사 변호사 이래 다 돈 벌러 가. 나가야 된대. 그때 6개월에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짜낸 게 뒤로 들리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가사도우미 해주는 것은 돈 있는 사람, 가사도우미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고 없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애가 낯을 가린단 말이야. 6개월 또 다른 사람 더 또 써야 되잖아. 자기 애 인성이 안 좋다, 손님 인성 이렇게 해서 나온 제도 가사도우미 F4예요. 원래는 그 H2만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거기 2년 있으면 그러니까 뒷얘기죠, 그러니까. 뒷얘기죠, 뒷얘기. 동포의 그걸 위하여서 나온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H2 4대에서 영주권 이것도 동포를 위해서 나온 정책이 아니고 아마도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공장을 못 돌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도 마찬가지예요. 간병인 얼마 전에 간병인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돌려놓는 게 이게 이 단순 노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우리 한다협의 회원 중에서 지방 수업 듣는 사람 중에서도 지방 그 요양병원 이런 데서 사무장하고 업무과장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화 난리 날려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왜? H2도 안 된다. F4도 안 된다. 왜? H2 왜 안 되냐? 그게 간병이 이게 단순 노무냐? 안 된다. F4는 또 안 된다. 왜냐? 그게 단순 노무 아니냐? 그러니까 간병인 중에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고 욕탕 때문에 이렇게 뭐 한 시간 하면 뒤쳐주는 이건 단순 노무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가사도우미라든가 간병 이런 거 근데 4년 있으면 뭐 영주권 신청하면서 이런 것도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인력 부족 현상을 저기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거지. 근데 궁극적인 해결책은 과 원장님이 그때 뭐 용역받아 한 것처럼 합치는 거죠. F4로. 그러니까 F4도 이제는 단순 업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죠. H2도 뭐 그러니까 벽을 허문다는 거네. F4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취업 활동을 뭐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근로계약 체결해서 뭐 노동부 관할로도 들어가면 되고,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그게 맞죠. H2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물론 그 2007년에 도입할 때는 정말 좋은 그 필요한 거였고 방문도 할 수 있고 취업도 이게 방취비자라잖아요.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또 이게 H2 3년 된 사람들은 1년 그냥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합해가지고 좀 단순화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중국 동포 가지고 외국 쪽 동포 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협회 차원에서 뭐 영어 교육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베트남 사람들 막 이렇게 회원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한계에 왔다니까요. 이 우리 외국 쪽 동포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 우리 인력이 부족한 일을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그래서 저기 안동 이런 데서 사업하고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없대요. 돈을 뭐 더 준다 해도 안 한대. 안 오르고. 또 한국 사람 온다 그러면 할머니들 와가지고 10분이라고 50분씩 오는데 그 일단 다 달라고.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런 사람 보면.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좀 시야를 넓히고 봐야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계속 H2가 어떻다, F4 튀었다, 어떻다, 튀었다 이거는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안 된다. 한국 경제 도움이 안 된다. 한국 경제 도움이 안 된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 들으면 답답한 측면들이 있네. 많죠. 많죠. 이 한다협에서 이런 현안 문제 같은 것도 좀 놓고 얘기도 나누고 뭐 어떻게 나가면 좋겠지 정책 제안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럴 계획입니다. 주변에 바닥에서 실제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렇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데 보면 출국 그 한번 행정 대행 하나 가보면 정말 그 특강 행정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다고 진짜 근데 화가 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 사례를 모으고 있어요. 사례를 모으고 그다음에 칭찬해줄 수 있는 뭐 공무원들도 모으고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실무를 하다 보면 정말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물론 뭐 출국 사무소도 출국 사무소 나름대로 뭐 그런 문제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뭐 이중 삼중으로 뭐 요구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포인데 하는데 중국 신분증 내, 중국 신분증 내고 호구부 내, 친속공증 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호구부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저기 작년인가 재작년이 그때 일인데 그래서 아니 호구를 왜 내라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족이 동포인 거 확인해 호구부 조선이 나와 있으니까 중국 신분증 조선에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잖아. 그 중국 신분증도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신분증인데 네? 왜 친속공증 왜 또 해야 왜 삼중으로 해서 이렇게 네? 확인을 하려고 그러냐 동포라는 것을 그런 측면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뭐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를 바뀔 때마다 자꾸 호구 요구하고 그렇죠. 똑같은 서류를 또 요구하고 또 그렇죠. 요구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그건 이제 뭐 그때 그 담당자가 와서 제가 항의를 하니까 와서 항의에 사실은 사고가 나서 사고가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온다면 안 맞고 이게 위조하기 쉽다. 특히나 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만들어요. 사실은 지금도 호구 같은 경우는 만들기 쉽다고요. 계란도 뭐 똑같이 만드는데 호구 배역은 뭐 일도 아니죠. 그냥 가짜 호구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제 확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국적 동포 같은 경우에 혜택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순수 외국인보다 한족보다는. 그래서 유장이 많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전에 우리 여기 한달에서도 이렇게 뭐 포럼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좀 원장님이 이제 부실을 키워가지고 막 이제 전국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아직까지 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의료부 발제 제가 했었는데 이게 발제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최소 아무 소도 안 냈을 때 요금을 지금 13만 얼마인데 그때 12만 얼마인가 그래서 근데 그 12만 얼마나 요금이 그 평균 그게 지역 단위하고 직장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합한 거예요. 합했단 말이죠. 근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그 직장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외국이 똑같아요. 젊은 사람이 직장 다녀. 아프지도 않고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그냥 돈이 남아 도는 거야.
남아돈다고. 근데 지역 의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놓친 애들이고 병원을 많이 가요. 물리치료받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딱 놓고 통계를 내려봐도 돈이 부족해. 그런데 그걸 전에 한번 무슨 기자 하나가 먹튀라 해가지고 간 무슨 약 그 먹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띄어가지고 중립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건보 재정에 하여튼 뭐 하여튼 몇십억인가 뭐 400억인가 40억인가 해를 끼쳐나간 거지. 그 끝까지 물어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 법이 바뀐 건데. 근데 그러면 지역 의료보험의 평균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하고 영주권도 마찬가지, 애플유도 마찬가지고 3만 얼마씩 막 내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무조건 13만 얼마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직장을 피부양자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세대 합산할 때 지역 가입자 같은 세대 합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대 합산이라고 직장 의료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등록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데 피부양 등록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받아줘요. 쉽게 좀 받아줘요. 왜냐면 돈이 남아도니까. 지역 그 세대 합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돼. 이 합산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를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문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그때 당시에도 벌써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입증하라는 게 지역에서 직장 넘어갈 때 또 뛰어내야 돼. 근데 사람이 한 다니다가 직장에 어떻게 계속 다녀? 우리는 노동부에 강제 걸리는 건 밑에 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돈 아무리 줘도 일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로자가 옮기는 거야. 그럼 또 해야 돼.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직장 갔다. 그다음 직장에 또 갔다 그러면 거기 탈퇴를 하고. 직장에서도 또 직장 옮기면 또 다시 내라 그러더라. 또 다시 내라 그러는데.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전 사람을 시켜놓으면 한번 하게 하면 돼. 뭐 저희 그게 내는 게 그게 뭐예요? 친속공정하고 부부공정 주로 내는데 부부공정 사실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뭐 오늘 부부였다 내일 이혼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 유효기간도 3개월 짧아요. 공식도 참 짧고.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뭐 부부 사이라는 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부부였다가 1개월 뒤에 남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옮길 때마다 내라. 그건 뭐 이해가 돼요. 그 부부 같은 경우는. 근데 친속공정은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은 뭐 오늘 부모였다가 내일 부모가 아니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그 행정사에서 문제제기 해가지고 이제는 바뀌었어요. 부모 자식 직계만 나와 있는 거. 그 배우자가 들어가면 유효기간이 3개월. 이제 뭐 저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기다리기 때문에 9개월. 친속공정에서 저기 9개월이에요. 9개월. 그래서 좀 바뀌었는데 근데 부모 자식 직계만 들어가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왜냐면 천륜이니까 뭐 이게 9개월 지났다가 우리 아빠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바뀐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카피해가지고 계속 쓸 수 있죠. 근데 부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이해가 되면서도 뭐 조금 바뀔 때마다 계속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내게 한다든가. 네, 그 지금까지 최재용 이 한국다문화이민통합협회 이사장님과의 대화 내용 들려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다소 좀 답답함도 느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항상 또 희망이 있으니까요. 더 나아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방송해 드린 목적도 더 나은 희망을 만들어 가자 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또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좋은 의견들도 여러분들 개진해 주시면은 아마 이 정책 당국에서 또 참조하는 좋은 또 정책을 내놓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의 이 김용필의 동포세계 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뭐 구독 신청 또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심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